할머니 은자는 남편과 함께 꾸며온 정원을 보살피며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은자는 그가 남긴 정원을 가꾸는 데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이 정원은 그의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은자가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외동딸 지영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깨지게 되었다. 어느 날 은자는 낯선 발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 딸 지영이 남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서 있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은자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지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자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뭔가 낌새를 느꼈지만 오랜만에 딸과 손자를 만난 기쁨에 일단은 따뜻하게 맞이하기로 했다. 지영은 불편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은자에게 서울에서 집을 잃고 여기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은자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놀랐지만 오랜만에 딸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은자는 지영과 그녀의 남편이 속삭이며 뭔가를 의논하는 장면을 몇 번 목격하게 되면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자는 지영과 사위가 계속해서 집안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재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자의 정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곤 했다. 은자는 그들이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은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지영과 그녀의 남편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은자의 집을 팔아 얻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은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집을 경제적 구제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은자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슬픔과 배신감을 억누르며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그러나 은자는 한편으로 딸을 직접 대면하여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그의 딸 지영이 정말로 그를 배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절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은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가 남편과 함께 갖고 온 이 정원은 은자에게 아직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은자는 그곳에서 그의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은자는 일기장을 펼쳐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에는 은자의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가족의 재정 상태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지영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했지만 지영의 성향에 대한 걱정과 실망도 곳곳에 적혀 있었다. 은자는 이 기록을 읽으며 남편이 딸의 성격에 대해 미리 경계했던 것을 깨달았다. 딸이 부모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은자는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딸을 용서하고 다시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다. 은자는 지영과 그녀의 남편이 계속해서 집과 재산에 대해 묻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점점 의심이 깊어졌다. 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자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집안의 구조와 크기, 정원의 상태, 심지어는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았다. 은자는 그 질문들이 마치 이 집을 파악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는 것처럼 느껴져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지영은 은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은자는 이미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딸의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된 터라 더 이상 그녀의 접근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은자는 지영에게 자연스럽게 집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하며 떠보려 했지만 지영은 그런 질문에 노골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로 둘러대기 일쑤였다.
은자는 딸이 진정한 소통보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접근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자는 조용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의 속마음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다. 어느 날 밤, 지영과 그녀의 남편이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은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지영의 남편은 은자가 마음을 굳히기 전에 빨리 집을 매각하자고 주장했고, 지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함을 권유했다. 은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욕심과 배신감이 은자에게 깊은 아픔을 주고 있었다. 은자는 자신이 여전히 딸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의 내용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가 경고한 것처럼 지영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은자는 딸과 사위의 요구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은자는 마치 집을 팔겠다는 듯이 일부러 그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곧 집을 매각할 의향이 있으며 그동안 그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기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은자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었다. 딸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부모의 재산을 자신을 위한 안전망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손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녀는 어른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벽을 쌓아가고 있었다. 은자는 손녀의 눈빛에서 어른들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을 느꼈고 자신과 손녀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은자는 손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자는 손녀에게 간단히 가족의 가치와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었다. 손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은자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다. 손녀는 은자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그에게 닥칠 어려운 시기에 있어 중요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며칠 후 지영은 은자에게 직접적으로 집 매각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다. 은자는 그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딸의 진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지영의 눈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거친 태도로 은자를 설득하려 했다. 은자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자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지 않으면 이제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은자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은자의 답변을 기다렸다. 지영의 남편은 더욱 성급하게 서명하라고 독촉하며 이 결정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득하려 했다. 지영도 옆에서 애써 차분한 척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초조함을 은자는 놓치지 않았다. 은자는 그들이 서둘러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속내를 느끼며 차분히 결심을 굳혔다. 은자는 조용히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지금 당장은 집을 팔 생각이 없구나. 이곳은 나와 너희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 온 곳이고 나의 삶의 전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했다. 지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은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딸의 얼굴에 드리운 실망과 분노의 기색을 본 순간 은자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단순한 가족의 화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재산을 노린 이기적인 욕심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은자의 마음은 다시 한번 상처받았다. 며칠 후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은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은자의 재산을 활용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자는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도 차분히 대응하며 자신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며 은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은자는 집에서 지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었다. 은자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야.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지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이 정도로 힘든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지영의 말 속에는 은근한 협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은자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딸의 냉담한 태도에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은자는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이 어머니를 단순한 재산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어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남편의 일기 속에는 지영의 이기적인 면을 염려했던 기록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은자가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손녀는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은자에게 조심스레 걱정을 표현했다. 은자는 손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저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돼. 어른들의 일은 너가 신경 쓸 필요 없단다. 손녀는 은자의 말을 듣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자는 손녀가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은자는 집과 정원을 손녀의 이름으로 남길 방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딸과 사위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손녀에게 안전한 미래를 남겨주고 싶은 은자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제 은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다. 며칠 후, 은자는 변호사를 찾아가 집과 정원을 손녀에게 넘기는 절차를 시작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딸과 사위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보일 반응을 생각하면 은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하지만 은자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다. 은자는 변호사와 함께 손녀에게 집과 정원을 넘기는 서류를 완료하고 나서 곧 다가올 딸과 사위의 반응을 예감하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고 손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평생을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로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보인 욕심과 배신감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지영과 그녀의 남편이 드디어 은자의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에 당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지영은 격렬하게 어머니에게 따지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힘든 걸 알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은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영아, 나는 너의 힘든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행동은 내가 내린 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단다. 지영의 남편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습니까? 결국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는 은자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은자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은자는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직면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다져온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은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영아,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행동은 나에게 가족이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단다. 지영은 은자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자는 딸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 결정이 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은자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들은 은자가 후회하게끔 만들겠다는 듯이 은자에게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지영은 마치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을 배신한 듯한 태도로 은자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가족을 위해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은자는 그들의 연극 같은 행동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은자는 차분히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이 관계를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은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지영과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너희가 선택할 시간이다. 나를 원망하더라도 너희가 가진 삶을 스스로 책임지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더 이상 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녀의 남편도 뒤따라 나가며 은자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뒤 은자는 집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제 그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은자는 지영과 사위가 떠난 후 집안에 남겨진 고요함 속에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이제는 사라지고 대신 한층 단단해진 결의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영이 떠나면서 남긴 상처는 컸지만 손녀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은자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은자는 손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녀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할머니와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은자는 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았다. 비록 가족 간의 갈등과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손녀에게만은 그런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할머니, 애 엄마랑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지내요.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내 엄마와 아빠가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야. 손녀는 은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자는 손녀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자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은자는 손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꾸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은자는 손녀에게 자신이 배워온 삶의 지혜와 인내의 가치를 가르쳤다. 손녀는 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은자는 이러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영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한 목소리로 은자에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따졌다. 지영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은자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은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지영의 말을 듣고 난 후 조용히 대답했다. 지영아,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야. 지영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는 결국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이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은자는 변호사를 통해 집과 정원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집과 정원은 손녀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등록되었고 지영이나 그녀의 남편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은자는 마지막 남은 책임을 다한 듯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의 결정이 손녀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선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손녀와 함께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은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잘 지켜가길 바란다. 이곳은 내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곳이기도 하고 내가 자라날 곳이기도 하니까. 손녀는 은자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자는 손녀의 그 미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비록 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은자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자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에 잠기곤 했다. 딸 지영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은자는 손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남겨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손녀는 이제 은자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은자는 손녀와의 시간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슬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은자는 정원에서 손녀와 꽃을 심으며 손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내가 앞으로 지켜갈 곳이란다. 우리가 함께 가꾼 이 꽃들도, 이 정원도 너의 것이야. 이곳에서 내가 마음껏 꿈을 꾸고 자랄 수 있길 바란다. 손녀는 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움이 서려 있었고 은자는 손녀가 점차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 갑자기 은자에게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보며 집과 정원을 빼앗긴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지영은 은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자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지영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랐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은 그저 욕심과 배신뿐이었단다. 이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지영은 은자의 단호한 말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떠나갔다. 은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을 떨쳐냈다. 이제는 딸을 향한 감정도 회복되지 않을 상처도 모두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손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인생이야말로 은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은자는 손녀와 함께 그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정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꽃을 심고 낡은 나무 의자를 새로 칠하며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 은자는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정원이 이제 손녀의 미래를 위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은자는 손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지켜갈 집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손녀는 은자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자는 손녀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임을 깨닫고 앞으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도 은자와 손녀는 변함없이 함께 일상을 지내며 정원을 가꿨다. 이따금 은자는 정원 한편에 앉아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사랑이 지금의 자신과 손녀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비록 지영과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은자는 손녀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원은 은자와 손녀에게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세월과 사랑을 간직한 그들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은자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손녀와 함께 가꾸는 정원에서 은자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이제는 미련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